예, 안녕하세요. 김영호 노무사입니다. 오늘도 기간제 법에 대한 내용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로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가 된다. 이 조항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그런데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이 안 되고 계속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더라도 기간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런 예외적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근로자가 이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예외가 있어요. 기간제법 4조 1항 단서 1호에 따르면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했다고 한다면 이때는 뭐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예외 조항을 두고 있죠. 대표적인 사업이 건설 사업입니다. 건설 사업은 2년을 초과해서 하는 사업도 많잖아요. 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된다 이런 조항을 뒀냐 하면 2년을 초과할 정도의 업무라고 한다면 이건 상시 업무인 거다. 상시 업무라고 한다면 무기계약으로 해야지 이런 취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기간이 2년 3년 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업인 경우 사업은 객관적인 시각이 이제 기간이 있는 거죠. 끝나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끝나는 기간이 있는 사업인데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법의 취지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업이라든지 특정한 업무의 완성 일종의 프로젝트성의 그런 사업인 거죠. 이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외인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 현장에서 이 조항을 악용하는 케이스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이번에 나왔던 그 판례 케이스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 건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감리 회사입니다. 감리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또 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 또 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구조였어요. 그럼 각 사업마다 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각 사업 계약을 했을 때마다 감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년 이제 1회를 갱신을 해서 이 감리원하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일을 했고 다시 이제 2012년도, 2013년도 1회 갱신을 한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회사 입장은 뭔가 하면은 이건 아파트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 사업은 1년, 2년, 3년, 4년 하더라도 무기하로 간주가 안 된다.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계약 갱신한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에 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요 기간 만료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이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것으로 인해서 무기계약으로 간주를 해야 되는 것인지 뭐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되면은 이제 그만두세요는 기간 만료가 아니고 해고가 되겠죠. 이 해고는 이유가 없는 거니까 해고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예외적인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거든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이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왜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안 된다. 2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조항을 뒀을까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자,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인 겁니다. 혹은요, 특정한 업무에 관해서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은 끝이 있는 거야. 끝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상시 업무가 아닌 거다. 끝이 있는 그런 사업이나 끝이 보이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그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2년을 초과하더라도 인정해 주겠습니다.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건설공사 같은 겁니다. 건설공사. 혹은 뭐 특정의 프로그램 개발. 이것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죠. 프로젝트에 대한 완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회사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건설 사업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건설 사업에서의 감리인 거니까 예외적인 그런 사업에 해당하는 거다.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화로 간주가 안 됩니다. 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로 사업의 연로 혹은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이 법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말만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놓고 계속 반복 갱신해서 체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게 아니고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업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사업 완료 특정한 업무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죠? 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보건데
이 기간제법 4조 계약기간을 2년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2년을 초과하면은 무기계약이 되고 이런 것들을 왜 정했는가 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겠다.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고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했다. 근데 그 계약을 반복갱신해서 체결하고 있어서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단절된 게 아닌 거죠. 계속 그냥 사업을 했다가 또 사업을 했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좀 이 법 적용을 회피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경우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관계 계속성을 계속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케이스죠. 사업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사업기간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다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사업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다시 사업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는 사업이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 사업이 연장되고 있는 거죠. 이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게 아니고 계속되고 있는 거다. 그걸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 법의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겁니다. 이게 우리 판례의 시각인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지를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이게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근로관계가 쭉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판단 기준이 필요하겠죠? 자, 판단 기준은 과연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정해놓고 근로계약을 반복갱신에 체결해서 근로관계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 여부는 근로계약이 반복갱신에서 체결된 동기를 보겠다, 경위를 보겠다 이거죠. 실제로 사업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법 피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식으로 남용을 하고 있는 건지 판단하겠다는 거죠. 각 근로계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담당 업무가 유사한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공백기간의 길이와 발생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를 해왔는지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이에요.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실상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근로관계 계속성을 인정한 케이스입니다. 사업을 보니까 감리회사에서 감리원이 없을 수가 없죠.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말은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해놓고 사실은 계속 필요한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 경우는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내겠습니다. 이제 사직을 내세요 해서 사직서를 했어요. 사직서를 내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근로관계가 근로자 의사로 이제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직의 의사가 없는데 나는 사직을 해야 될 의사가 없어요. 근데 근로자라 하여금 억지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겠다. 이 경우는 사직이 아닌 거죠. 사실상 사용자의 일방 의사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일 겁니다. 설사 사직서를 내서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해고로 봐야겠죠. 물론 근로자가 내가 진짜 나의 의사로 사직서를 내서 사용자가 수리하게 되면 이건 합의 해지로 계약관계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합의 해지인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회사의 관행, 상사 측의 어떤 퇴직 권유의 방법, 정도, 횟수 이걸 제출하지 않게 되면은 불이익이 있는지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하게 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지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그래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사직서가 이제 실제로 합의 해지의 청약인 것인지 사용자의 일방 의사를 통한 해고인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기준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근로자가 이미 2년을 초과하면은 무기하로 간주가 되는 근로자예요. 간주가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직서를 내게 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사직서를 내게 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쪽에서는 아니 퇴직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퇴직은 근로자의 자의가 아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서 한 거죠. 왜요? 기간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퇴직과 재입사양식을 거친 것이다. 계속 이제
1년 지나면 그만두게 하고 다시 재입사를 시키고 이렇게 한 이유가 2년 초과면은 무기하로 간주가 되는데 이거 좀 피해보자.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거친 거라고 한다면 내 자의가 아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때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는 것은 이거는 사직 여사 표시 같은 게 아니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해고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이 해고는 무효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한 판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결은 약간 그 내용이 많았죠. 그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걸 악용하지 말라는 거야. 어떤 형식적으로는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고 있는 거죠. 건설 공사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원래 이 회사의 업무가 감리 회사입니다. 감리 회사의 감리 업무는 상시 업무죠. 말이 이제 특정 사업에서의 사업 완료인 것이지 감리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계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약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간제법을 이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업기간으로 판단한 그런 케이스고, 따라서 이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하로 간주가 됐겠죠. 근데 또 이걸 또 회피하기 위해서 매년 사직서를 내게 하고 재취업하는 형태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근로자의 자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의 성격을 봐가지고 이게 이 법 적용 예외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